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지구방위대로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에 모든 시선과 이목이 쏠리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2019년 10월 22일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 라모스가 이제 갓 1군 훈련장에 온 새내기 레길론을 향해 공을 걷어찼습니다. 이윽고 분이 안 풀린 라모스가 다시 한번 라모스를 향해 공을 걷어차는군요. 이날 마드리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 만나게 되는 손흥민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에게 꿈은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이천수 선수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할 때 제 꿈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훗날 이천수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가 라이벌팀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했는데 갓 입단한 선수가 라이벌팀에서 뛰는 목표라고 이야기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축구 선수들의 드림팀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통산 14회에 오른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입니다.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오늘의 주인공 레길로는 8살의 나이로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입단합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입단한 것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유망주가 될 자질이 충분하는 반증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모든 유년 시절 그는 또래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팬들의 기대를 받아서일까요? 생각보다 레길론의 성장은 더뎠고 세계 최고의 팀에서의 1군 데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길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고 1군 데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2018년 기대하던 레알 마드리드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왼쪽 풀백의 자리에는 이미 세계 최고의 왼쪽 풀백이라 친함을 받는 브라질의 마르셀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레길론의 자리는 없었으며 리그 우승뿐 아니라 리그컵,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수많은 경기를 치러야만 하는 레알이었지만 레길론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레길론은 포기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였는데요. 2019년 10월 22일 평소와 다름없는 훈련에서 레길론은 주장 라모스의 공을 뺏기 위해 저돌적으로 돌진하였습니다. 특별한 충돌은 없었으나 카리스마 넘치는 라모스의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갑작스럽게 레길론을 향해 공을 발로 차버립니다. 팀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던 라모스였기에 누구도 라모스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금방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바로 훈련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풀이 죽은 20대 초반의 레길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맹맹한 분위기 속 훈련은 바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죠. 기어이 분노를 사귀지 못한 라모스는 다시 한번 레길론을 향해 공을 차버립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레길론은 그날의 기억을 수모를 치욕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레길론은 그 다음 해에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였고 부동의 세계 최고의 왼쪽 윙백의 마르셀로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바이백 조항 포함으로 토트넘의 옷을 입게 되며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 강한 군기를 잡고 있는 지역색이 강한 팀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는 팀 중 하나였는데요. 비교적 온화하고 장난스러운 팀 분위기의 정중앙에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토트넘 구단 특별 인터뷰에서 레길론에게 구단은 질문합니다. 어린 시절 프리미어리그에 우상이 있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들은 레길론은 대답했습니다. 있었다. 나의 우상은 손흥민이다. 인터뷰를 같이 하던 스페인 출신 유망주 브라이언 힐이 놀란 듯 정말이야? 소니? 라고 물어봅니다. 레길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응 맞아 손흥민이야. 라고 말이죠. 왼발잡이 왼쪽 풀백 포지션의 레길론이 우상으로 공격수인 손흥민을 꼽는다는 것은 다소 놀랍고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동료인 힐도 재차 물었던 것이죠. 또한 프리미어리그에는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레프트 윙백이 즐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과 1년 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함께 생활했고 토트넘 출신인 가레스 베일을 우상으로 꼽았던 그였기에 더욱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1년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실력입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 함부르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반 니스텔루이가 있었습니다.
반니는 18세의 손흥민에게 먼저 다가가서 또 박지성 알아라고 말을 걸고 챙기며 어린 선수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프로 첫 시작 멘토가 준 영향력은 손흥민의 커리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트넘에 온 손흥민은 자신의 기억을 잊지 않고 토트넘의 새로운 이적생, 어린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적응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장난기와 친화력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 동료 선수들과도 미친 친화력을 자랑했고 타팀 선수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손흥민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이 어린 선수들과 이적생들의 적응을 솔선수범하며 도우니 토트넘 적응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과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반박할 수 없는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의 실력까지 금상첨화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이직 사유 1위가 상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레길론이 라모스에게 겪었던 수치스러운 기억이 토트넘에서 손흥민과의 1년 동안 깨끗이 치유되고 편안함을 되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길론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때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토트넘 훈련장에 들어왔고 그의 플레이도 매번 향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2년 3월 21일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에서 라모스에게 공으로 얻어맞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웨스트햄의 주마가 걸어가던 손흥민의 공을 차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켜본 레길론은 지체 없이 바로 주마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항해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에런 클래스를 뺨을 후려쳐버립니다. 또한 손흥민의 또 다른 절친 벤 데이비스까지 달려와 레길론과 웨스트햄 선수들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2년 전 자신을 향해 공을 쳐버린 라모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레길론이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우상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이제는 어엿한 팀 동료로 우상 손흥민이 당하고 있는 것을 결코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공격은 참아도 내 소중한 동료를 향한 공격은 참지 못하는 레길론의 성격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이 방관하던 와중에 이제 각 1년 동안 함께한 그가 손흥민을 위해 달려들었을 때 그를 향한 그동안의 말들이 모두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콘테 감독의 마음을 열지 못한 레길론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외면받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고집불통 일편단심 페리시치를 고집하고 있어 레길론이나 세세뇽 등 젊고 유능한 선수들에게 기회가 잘 가고 있지 않은데요. 부디 레길론도 다시금 기회를 부여받아 손흥민과의 멋진 호흡을 기대합니다. 지난 레스터시티 전에서 페리시치의 플레이가 영국 전역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페리시치는 쓸데없는 패스와 움직임, 망할 슈팅으로 슛을 남발하며 팀 분위기, 경기 흐름 모두를 망쳤습니다. 경기 후 많은 영국 언론들도 페리시치의 모습에 더 이상의 쉴드는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인터밀란 시절의 날카로움이 보이질 않는다. 왼쪽에서의 효율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가져갔다 등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나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은 공수 양면에서 아쉬움만 드러냈습니다. 특히 분위기가 크게 넘어간 동점골 실점 장면에선 적극적인 수비 대신 몸부터 돌린 모습에 결국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벤탄쿠르의 선제골로 토트넘이 1-0으로 앞서던 전반 23분. 상대 코너킥을 벤탄쿠르가 문전에서 헤더로 걷어내 페널티 박스 오른쪽 부근으로 흐른 공은 그대로 남팔리스 맨디 쪽으로 굴렀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논스톱 슈팅이 예상됐던 만큼 이에 대비한 수비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페리시치가 각도를 좁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 상대 슈팅을 방해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더니 슈팅 순간을 기다렸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는 어느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좋게 말해 베테랑이지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이 든 건지 달려가서 방해하지 않은 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신인 시절의 페리시치였다면 저 장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혹은 다른 선수였다면 저 장면에서 어떤 수비를 했을까요? 앞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터라 이번 경기에선 선발 제외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라이언 세세뇽 대신 다시 한번 페리시치에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는 현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페리시치는 맨디가 슈팅을 할 때 등을 돌렸고 공이 골문 오른쪽 상단으로 빨려 들어간 실점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스퍼스웹도 동점골 실점 장면에서 맨디를 방어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수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으며 이날 양 팀의 분위기를 크게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 추가 시간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페리시치가 기점이 됐습니다. 측면에서 손흥민에게 오른발로 원터치 패스를 건넨다는 게 잘못 맞으면서 상대 수비수에게 흘렸고 수비수가 그대로 찬 롱 패스가 켈레치 이에아나초에게 연결됐습니다. 이에아나초는 침착하게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공격 지역에서 인상적이지 않았고 후반전엔 존재감이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현지 평점은 대부분 팀 내 하위권이었으며 부진이 이어지는데도 페리시치 선발을 고집하던 콘테 감독도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왼쪽의 젊은 피세세뇽에게 기회를 주거나 공격적인 윙백으로 단주마에게 기회를 주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콘테의 고집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질이 답입니다. 최근 FA컵 프레스턴전에서의 멀티골과 맨시티전에서의 멋진 활약으로 다시금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입니다. 아시아 발롱도르를 지난 2017년부터 6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는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했죠. 이번 아시아 발롱도르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고 우리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는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